그의 손을 거치면 스타가 된다. 90년대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린 전설의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1세대 거물급 매니저 배병수 씨죠. 배 씨는 배우 최민수, 엄정화 씨를 발굴했고요. 당시에 무명의 신인이었던 고 최준실 씨를 약 스타덤에 오르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94년 12월 12일 이 배 씨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매번 연락이 닿던 지인도 가족도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죠.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12월 20일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배병수, 그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의 행적을 한겨레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러 걸출한 스타를 배출한 매니저 배병수 씨. 정말 스타보다도 더 유명한 매니저였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어요, 위원님? 기억하세요? 배병수 씨 하면은 아마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머리를 길러가지고 앞에 이렇게 한쪽을 가리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군요. 자, 이분이 연기자 최진실 씨. 네. 그다음에 최민수, 엄정화, 뭐 기타 또 뭐 다른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 매니저를 했었기 때문에 유명한데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 가수들 이 정도나 이 개인 매니저를 고용을 했다고 해요. 연기자들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개인 매니저 형태에서 이분들이 뭐 운전도 해주고 출연 뭐 섭외 그다음에 개런티까지 전부 이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기획사 전신 같은 이거를 아주 공격적으로 이분이 이제 행사하기 시작해서 매니지먼트 회사가 대형화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분 그런 분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연예인의 거액의 출연료를 섭외했던 걸로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워낙 스타 같은 인물이다 보니까 당시 실종도 했을 때 이거 깜짝 쇼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혹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연예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쇼를 동반해가지고 본인에게 이목을 주목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평소에도 무엇인가 고민할 거리나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잠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어디론가 국내 여행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잠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산 인근에서 돈이 또 인출됐기 때문에 잠적하고 무엇인가 생각을 정리하러 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의심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경찰이 이게 단순 실종 혹은 깜짝 쇼가 아니라 강력 사건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는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근데 이 사건이 신고가 사실은 늦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한 일주일 가까이 가족들이 아마 참 가족들하고 자주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배병수 씨가. 그 바람에 이제 최초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실종으로 보고 수사를 하다가 집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일단은 배병수 씨의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집안에 소지하고 있던 예기 종류, 흉기 종류가 한 2점 정도가 사라진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증거인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얘기하는 이 대걸레 같은 걸로 청소한 흔적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미세한 혈흔이 좀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혈흔까지요. 안방에서. 그 다음에 서로 싸우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격투의 흔적 같은 것도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 사건이다 하고 인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실종 당일인 12월 12일을 기점으로 해갖고 서울과 부산에서 현금 인출기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배병수 씨의 계좌에서 돈을 계속 빼내는 겁니다. 총 금액이 3,82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큰 돈입니다. 그렇네요. 이 돈이 빠져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은행 폐쇄 회로를 확인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용의자의 얼굴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배병수 씨가 평소에 이 돈을 많이 번다고 소문이 나 있었고 이러니까 이거는 타키 싸먹어가지고 아마 배병수 씨를 납치하거나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경찰이 보고 수사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최초로 CCTV를 활용한 수사 기법을 진행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은행 폐쇄회로 CCTV 화면에 찍힌 얼굴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서 20대 남자로 특정이 됐고요. 그 경찰이 신원을 추정해 나갔는데 배병수 씨 밑에서 예전에 로드 매니저를 하던 전모 씨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해고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이 사람이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의심스러웠던 것이 범행 직전에 지인에게서 그 폐자 직전에 낡은 승용차를 빌렸고요. 네. 그리고 범행 당일 이 배병수 씨가 실종되고 배병수 씨의 계좌에서 그에게 인출됐던 그 당일 바로 전혀 돈이 없던 이 사람이 그 신형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로드 매니저 전 씨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사실 아역 탤런트 출신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출신을 내세워서 방송국에 자주 드나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배병수 씨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92년 말부터 그 최진실 씨의 개인 운전기사로 네. 일을 했는데요. 이 배병주 씨와 최진실 씨가 중간에 한번 갈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이 최진실 씨의 개인 운전기사 겸 로드 매니저로 1993년부터 활동을 했는데요. 영화에서 단역을 맡기도 하면서 그런 탤런트 출신의 매니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범행에는 동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전 씨, 배병수 씨와 어떤 사이였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배병수 씨 밑에서 연예기획사에 일을 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예기획사에 있었던 금품이나 돈 이런 것들이 또 사라졌고요. 네. 심지어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던 연예인들의 가방이나 이런 부분에 금품이 사라졌던 겁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배병수 씨는 밑에 있었던 전모 씨를 의심하게 되었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그 연예기획사에서 일을 하면서 다수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면박을 주거나 야단치는 그런 행동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의심과 질책이 커져가지고 해고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해고 이후엔 배병수 씨를 만날 기회나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앙심을 키웠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동안은 만나질 않았습니다. 네. 해고를 당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앙심을 굉장히 크게 키웠겠죠. 네. 근데 반면에 최진실 씨가 스타가 되면서 덩달아서 배병수 씨가 같이 유명해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정호심이 더 커졌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전 씨는 그 로드 매니저를 하면서 벌었던 돈을 그 오락고 이용으로도 탕진을 해버렸고요. 네. 그 돈마저 다 떨어진 뒤에는 카드 빚으로 충당하면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못 견디고 좀 매니저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네. 그 우연히 만난 배병수 씨가 너 같은 사람은 매니저 할 자격도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큰 모욕감을 느끼고 마침내 이랬던 그 살해 결심, 범행 결심까지 이르게 됐던 그렇군요. 겁니다. 너 같은 사람은 매니저 할 자격도 없다. 이 말 한마디에 더욱더 범행 결심을 굳히게 되는데 문제는 공범까지 있었다면서요. 이 전 씨 입장에서는 단독범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자신한테 잘못해준 배병수 씨에 대한 앙금, 네. 앙심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배병수 씨가 이 사건을 제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말을 잘. 그때 수사하셨었어요? 위원님? 그 안방에 있는 그 금고에 돈이 많다 보니까 네. 이 돈이 있는 위치 같은 거 등등을 이제 이 전 씨가 많이 알다 보니까요. 이 돈을 이제 어떻게 보면 훔치거나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허름한 차를 하나 구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인이 항상 이 카드 빚으로 살았는데 이 성인 오락실도 많이 들락거렸어요. 네. 거기에 가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그 성인 오락실에 드나드는 절도정과 오범의 김모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김모 씨한테 접근을 해요. 네. 내가 예전에 배병수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네. 그 방의 위치는 이러이러하고 돈은 얼마가 있고 그 사람은 돈을 현재 얼마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등등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다자 어. 그래야 포섭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범행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 씨와 김 씨가 배병수 씨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네, 두 공범은 12월 11일 밤 11시에 이 배병수 씨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초인종을 왜 눌렀는지는 모르겠는데 범행을 하러 가면서 배병수 씨 집 초인종을 눌렀다고 하고 있고요. 반응이 없자 이 집에 침입해가지고 30분 동안 기다리다가 30분 후에 저녁 무렵, 자정 무렵 귀가한 배병수 씨를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가지고 실신을 시킨 다음에 방으로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네. 앞서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집안에 있었던 그 귀중품, 현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배병수 씨가 가지고 있었던 통장에 있는 이런 어떤 돈까지 빼내기 위해서 배병수 씨에게 비밀번호를 대라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모진 구타와 이런 어떤 압력에 못 이겨서 비밀번호를 불러줬는데 사실은 돈만 가지고 이렇게 도망쳤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이 전모 씨는
본인에 대한 어떤 보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앙심과 또 얼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신고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잔혹한 살해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신을 유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날인 12월 12일 두 공범은요, 이 배병수 씨의 시신을 경기도 가평군의 한 야산에 유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장소는 이 여름에 그 최진실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의 촬영 장소였어요. 아, 네. 그때 전 씨가 운전기사를 하면서 봐뒀던 곳에 가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을 한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범행 증거가 남았던 그 낡은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외진 곳에 버리고 당시로서는 신형 차량을 구입한 뒤에 이 통장에서 배병수 씨의 돈을 마구 인출해서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범행 수법과 동기가 드러난 전 씨와 김 씨, 결국 검거가 됐죠? 예, 검거가 됐습니다. 94년 12월 23일 날 오후 2시 15분에 네. 충청북도 음성군 그 중부고속도로 진출로에서 네. 경찰관들이 이제 그 아마 동선을 파악하고 잠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2시간을 경찰이 쫓았는데 놓쳤습니다. 이때 이제 이들이 타고 있던 차는 그 당시에 뭐 얘기해도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브로움이라고 네. 굉장히 좋은 차였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 범행한 돈으로 좋은 차를 산 거죠. 근데 아마 그 당시에 경찰이 추적하던 차는 포니 정도였을 겁니다. 2시간 정도 추적하다가 그 이 추격전에서 이 사람들을 놓쳤어요. 그렇군요. 놓쳤는데 결국은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차 먼저 발견하고 충주 시내에서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진천 쪽에서 이 전 씨를 검거했고 또 그 당시에 같이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더 있었거든요. 네. 그 유흥업소 다니던 그 여성분들이었는데 그 두 사람들은 집에 가서 숨어 있다가 각각 그 범인은닉죄로 또 체포가 됐고요. 공범이었던 김모 씨는 그 다음 날 12월 24일 날 스스로 서초경찰서에 찾아와가지고 자수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 두 사람 상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암매장한 사실을 자백받고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네, 정 씨는 당시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병수 권유로 매니저를 시작했는데 나를 잘 돌봐주지 않아서 무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질책해서 마음에 앙금이 남았다. 그래서 혼내주려다가 살려두면 보복할 것 같아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재판이 주목을 받았던 게 최진실 씨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면서요. 네, 살해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전모 씨가 배 씨를 살해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부에서는 최진실 씨를 좀 불러서 증인 신문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뭐 당시에도 최진실 씨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그런 상황이어서 재판부에는 좀 출석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가지고 강제 구인한 상태에서 20분간 증언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비공개로 해달라고 해서 비공개로 증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최진실 씨가 배모 씨와 전모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배 씨를 살해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과연 이 전모 씨가 이야기한 앙금이 남아있다, 앙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그것도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어쨌든 재판대에 섰는데 최진실 씨까지 증언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최종 판결이 뭐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두 사람 다에게 선고를 했습니다. 무기징역. 예, 그러면서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네. 잘 알고 지내던 배 씨를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후에 범행 후 뉘우침도 없이 훔친 돈을 탕진했다. 이 점을 불량하게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또한 이 무기징역형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 씨가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토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수감 이후부터 무려 8년 동안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따로 있다 하면서 여러 곳에 인터뷰를 했고 실제로 2002년에는 이 사건의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찰에서도 이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재수사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마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정말 억울한 게 있는지 이 사건의
이번의 진실은 전 씨만이 알겠죠. 그렇군요. 배우가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 어쨌든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거든요. 예, 감옥 예. 생활을 하게 됐고요. 두 사람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알려지는 게 있습니까? 예, 전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원주교도소에 수감이 돼가지고 수감 생활 중에 건축기사 등 10개 정도의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네. 또 교도소 내에서 진행하는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뭐 차후에 뭐 장기 기증까지 서약을 하고 아주 모범적인 그 수용 생활을 하다 보니까 20년형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출소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공범했던 김모 씨는 현재까지도 부산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년이면 아마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을까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을 전 겁니다. 씨는 예. 생각이 됩니다.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